해경의 강경 대응 발표 이후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이어서 서해 남부에서도 중국 어선 두 척이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납포됐습니다.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촘촘한 그물코를 써서 어린 조기까지 싹쓸이했습니다. 자, 단속 현장에 다녀온 이승배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광주입니다. 네, 중국 어선이 또 납포가 됐는데 두 척입니다. 이거 어떻게 잡힌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가 또 두 척이 납포가 됐습니다. 붙잡힌 지역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 구역에 있는 바다입니다. 지금 최근 그 일대에 조기 어장이 크게 형성이 되면서요, 중국 어선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500척 가까이 늘어났다는 보고까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직접 현장 단속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장면이 실제 단속 순간입니다.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가 잡힌 중국 어선이 보일 텐데요. 이 바닥을 보면 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물고기가 한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물고기도 있지만 이 대부분이 조기입니다.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물고기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크기가 아주 작은 고기들도 많습니다. 단속반이 그물을 조사해 봤는데요, 허가된 규격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최소 50mm가 돼야 되는데 5cm입니다. 그런데 직접 크기를 재보니까 40mm대가 나왔습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크고 작고, 물고기의 크고 작고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싹쓸이를 해버린 겁니다. 1시간쯤 뒤에도요, 근처에서 또 다른 중국 어선이 붙잡혔습니다. 이것 또한 이 그물코를 규격을 위반한 어선이었습니다. 네, 이 작은 그물코 이게 역시 문제군요. 자, 최북단 서해 5도 같은 경우는 우리 해역으로 넘어오면 이제 바로 불법이 되는데요. 자, 이승배 기자, 중부하고 남해 조업할 수 있게 허가를 받은 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북단이 서해 5도 같은 경우에는요, 군사 분계선이기 때문에 넘어오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밑에서 어업을 하는 것도 무조건 무허가로 처리가 되는데요. 반대로 서해 중부와 남해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의 사전에 허가를 받은 이 어선이라고 하면요, 조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배타 구역 안에서 조업이 가능한데요. 직접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점선으로 표시된 곳이 우리나라 그 영해선이고요. 중국 쪽에 있는 이 노란색 커다란 구역이 보이시죠? 이게 잠정 조치 수역입니다. 일종의 공동 어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함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해와 공동 어로 구역 사이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보이실 건데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이 중국 어선 가운데 1,600척 정도가 여기서 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잡을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어구 등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번에 붙잡힌 어선 두 척도요, 네, 허가를 받은 어선이었지만 이 그물코를 이렇게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썼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보통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쇠꼬챙이, 삽, 손에 든 건 모두 흉기라고 보면 될 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깜짝깜짝 놀랐었거든요. 이번에 단속 과정에 뭐 저항은 없었습니까? 네, 저도 사실 이 현장 단속에 동행을 하면서요,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웠습니다. 행여나 뭐 생각지도 못한 이 저항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놀라는 일이 좀 있었는데요. 대원들이 중국 어선에 재빠르게 다가가서요, 그 날다람쥐처럼 그대로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세 또 제압을 했고요. 혹시나 바다에 빠질까 걱정이 될 정도였었는데요. 좀 더 가까이 가야지 안전하지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머뭇거리면 단속에 대비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 대원들이 더 위험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레이더를 보고 있으면요, 단속반이 쫓아가는 것을 눈치채고 불이 나게 달아나는 어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선 속도가 시속 한 2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쫓는 단속정은 이 속도가 45노트입니다. 시속으로 따지면 한 80km 정도가 되는데요. 속도가 한 4배 정도 빠른 정도입니다. 그래서 속도만 놓고 보면은 금세 뒤쫓아가서 뭐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한 척을 쫓아가면요, 중국 어선들이 주변에 무전을 보냅니다. 도와달라.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도와달라라는 무전을 보내면 이 무전을 받은 어선들이 이 단속반을 아예 둘러싸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돌발 행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해서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무리를 하지 않고
그 편대, 중국 어선 편대에서 조금 떨어진 이 배가 있으면 한 척씩 골라서 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단속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길래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해적처럼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네, 결국 원인은 돈입니다. 이 불법 조업을 하다가 붙잡히게 되면은 그 선장과 함께 배를 압수하게 되는데요. 풀려나려면 담보금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무허가 상태로 불법 조업을 하다가 걸리면요, 최대 2억 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이 규격을 위반하는 어구를 썼을 경우에는 이 불법으로 잡은 고기 양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최대 8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사실 돈입니다. 그런데 경제 수준이 다른 중국 어민들에게는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을 못 내면요, 선장은 구속이 되고 배는 압수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폐선 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이승배 기자가 그 열악한 단속 장비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단속 인력 또한 충분하지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배를 타고 함께 동행했던 무궁화 23호 같은 경우만 봐도 이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금세 지금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 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2명인데요. 실제로는 17명밖에 타고 있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8일 동안 집을 떠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따로 단속반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선장과 조리사를 뺀 나머지 대부분의 직원이 이 상황이 생기면 단속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적발을 또 해오면 새벽에 내내 밤새면서 조서를 받고요. 또 당직 근무도 서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렇게 틈만 나면 쪽잠을 자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단속은 해경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닙니다. 해수 산하의 이 어업관리단도 함께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 동해와 서해 두 곳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해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 단속 때 탔던 무궁화 23호를 포함해서 모두 34척으로 중국 어선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42척을 붙잡았고요. 올해에는 60척이 넘게 검거했습니다. 이 해경과 차이가 있다면요. 해경은 치안 유지가 목적이고요. 이 어업관리단은 지도와 단속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무장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내부 시스템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참에 좀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승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